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환자 바라보기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처방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어디를 먼저 가장 바라봐야 될지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보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 바라보기 2. 지난 시간에는 위에 점막이 얇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어디부터 환자를 보고 어디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야지 환자의 수능도가 높아지고 아프신 분들이 빨리 이런 여러 질환들이 빨리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여러 복합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점막이 위장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그 약이든가 어떤 식품들을 그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첫 관문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흡수율도 낮아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막이 얇은 사람인 경우에는 점막을 늘려주게 되는 거고, 근데 점막이 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지금 오늘 이제 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위 정체, 위 무력,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담적이라고 하는 거죠. 담적. 그러니까 이게 담적이나 위 무력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면 위에 물리적인 기능들이 망가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계속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체한 것 같고 잘 체하고 이게 위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설사도 자주 하게 되고 이 영성식도염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라든가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아니면 노화에서든가 다양한 원인들 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질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뭐 PPI 제제가 됐든 여러 가지 약물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이 돼 있게 되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게 위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들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위나 이런 무력이나 담적이라든가 이런 정체, 위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당독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여기에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증상이 있을 때 지난주처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 것이냐, 시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화기가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소화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처방이 다 가능해도 환자가 약물을 감당할 소화기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지만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1차로 수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능 상태, 위장관 증상 살피기다.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장관하고 당독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래서 당독소 관점에서 위장의 기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이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특히 위가 무력해지거나 위 담적이거나 이거는 당독소하고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그래서 당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이런 기능들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조직에서 당뇨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식도 조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식도 조직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비대해져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들이 이런 것들이 증가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뭐냐, 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화가 들어가는 초입에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염증, 뭐 이런 인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당독소가 많아지고 당독소의 수용체가 발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당독소가 늘어났네, 당독소 수용체가 늘어났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점점 더 조직이 딱딱해지게 되고 경화되게 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콜라겐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위 담적, 위 무력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망가져 있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게 위가 정상적일 때는 위가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위장이 운동을 해서 들어온 음식물들을 소장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구동력이나 이런 그래서 연동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을 잘 섞어주고 소화가 되게 잘 이렇게 부숴주고 그리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무력증, 위마비, 위담적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기능장애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위마비, 담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그 유문에 있는 이런 이 조직에 보게 되면 이 카잘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해주는 이 조직, 이 세포들이 있는데 이 조직 세포 숫자가 고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연동 운동을 하거나 이런 위를 이렇게 음식물을 섞어주고 배출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잘이라고 하는 세포가 고갈되어 있고 섬유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섬유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조건 이걸 보려면 당독소를 무조건 연상시켜야 됩니다. 섬유증하고 당독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섬유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런 카잘 세포가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파트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에 여기에 세포들이 하나씩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 이걸 크게 보면 조직으로 보게 되면 조직에 이런 세포들이 하나씩 살게 되는데 여기에 비정상적으로 콜라겐이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되죠? 세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섬유화가 되는 겁니다. 섬유화가 되는 거. 세포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증이 일어나면 세포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카잘 세포의 손실이 이 안트롬에 비해서 2배 이상이고 유문 평활근의 섬유증은 안트롬보다 3배 이상. 그러니까 이 뒤쪽 하부 쪽의 조직들이 다 지금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ICC가 원래 하는 역은 이 카잘 세포가 하는 역은 느린 파동을 위한 심박줄기 세포로 위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의 운동이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거죠. 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뭐 해목시그네이스 발현 억제라든가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이 세포가 손실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상학적으로는 이게 맞죠. 위 유문이나 근육 쪽의 섬유화로 인한 위 운동의 이상이다. 이 현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상 밑에 근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의 키가 저희는 뭐라고 하느냐? 당독소다. 그래서 이걸 한방에서는 담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여 있다는 거죠. 이게 쌓여서 이 기능들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독소가 위 유문에 축적돼 가지고 NO가 신경산호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독소가 축적되면 이 자율신경의 이 신경에서 위가 알아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섞어주고 또 내보내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신경이 망가졌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거죠.
위 연동 이상은 위 조직에 있는 신경계 기능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염증이나 애노나 칼슘이나 신경계 세포 소실이나 이런 손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그 베이직에는 뭐냐 당독소가 질서나 신경염 신경 섬유의 소실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같이 이게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런 위에서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질환들이 잘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담적과 특발성 담적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당뇨로 인해서 오는 환자들은 이런 그 질환들은 거의 당독소가 베이직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담적 환자의 70%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특발성 담적이에요. 이런 특발성 담적이라는 얘기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데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이런 원인의 베이직에 저는 이제 당독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담적은 섬유와 경화와 관련된 질환이고 그래서 담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경피 환자에서 이런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나 경피가 있는 환자들은 위의 섬유화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다발성 경화증이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당독소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임상학적으로. 그래서 당독소는 이와 소장의 소화 효소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독소가 분해가 되지 않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망가뜨린다. 보시면 헬리코박터 세균이 위의 상피 조직에 부착하는데 당독소 수용체가 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왜 잘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남아있냐면 상피 조직에 부착해서 오랫동안 살아있는데 그 근거지를 제공하는 게 누구냐? 당독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당독소가 들어오면 수용체에 이런 이게 헬리코박터가 잘 들러붙어 가지고 오랫동안 붙어서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거기서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하고도 당독소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제 증거를 제시한 거고요. 특발성 위담적은 봤더니 세로토닌의 결핍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이런 실험에서 이런 결과에서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어요. 아, 세로토닌이 결핍되는. 세로토닌은 운동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이 위에 이런 운동하는데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 위벽의 산분비 세포에서 당독소 수용체 의존적인 방식으로 해서 세로토닌 방출을 감소를 시킨대요. 앞에서 보면 뭐라 그랬죠? 특발성 위담적은 세로토닌이 결핍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당독소가 뭘 하냐? 세로토닌의 방출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특발성에서도 이런 당독소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 보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당독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실험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알 리액션이라고 갈색화 반응, 뭐 요즘 말하면 요리할 때 아주 고열해서 이렇게 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맛과 향을 좋게 만드는 거를 왜 하는 거냐? 마이알 리액션이라고 하죠. 마이알 리액션. 요즘 그 TV에서 보면 아주 그 탤런트이면서 요리를 잘하는 이제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대결하고 이런 방식 할 때 주로 뭘 하냐? 마이알 반응들을 많이 시키죠. 마이알 반응을 많이 시켜가지고 음식들을 맛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 하면서 당독소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것이 위평활근의 기계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위가 운동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이런 그 마이알 반응의 산물인 당독소가 주의 위평활근의 수축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한 수축을 일으킨다.
이런 그 내용들이 이미 또 밝혀져 있죠. 그래서 보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유의평활근의 미세 구조가 이미 이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션들이 결합부들이 파손되어 있고 평활근 세포 주변이 두꺼워져 있다. 기저층이 두꺼워져 있다. 이건 다 뭐예요? 섬유화되고 있다, 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섬유증은 당뇨병성 위 근육층에서 발견된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다 당독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위조직에서 수축 단백질들이 부족해 있고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CM이라는 당독소 수치는 대조군에 비해서 당뇨병성 위 근육층에서 많이 증가했더라. 이 특정한 단백질 당독소가 위의 당뇨병성 위 근육층에서 증가되어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이 CM이라고 하는 당독소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단백질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완 수축 근육의 운동들을 다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잘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당독소가 위 근육의 수축 기능을 방해한다라는 것이 또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담적, 이 위에 담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독소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하려니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당독소를 해독하고 없애는 솔루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독소를 해독하거나 이걸 없애는 솔루션들은 이미 제 유튜브 강의에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좀 더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